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전쟁 과거를 뒤돌아보며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유일한 유튜브 방송 6.25 길동이가 인사드립니다. 충성! 자, 그럼 오늘 설명드릴 25탄의 내용은 우리 국군이 중원지역에서 어떻게 혈투를 벌였는지 충북지역의 진천과 무궁리 전투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전 초기와 한강 방어선 전투까지는 중구난방 정신없이 적군들을 막아내면서 많은 시행착오와 실패도 있었지만 금강 방어선과 중원지역까지 지연전을 해오면서 한국군과 미군의 지휘체계도 단일화했고 금강 방어선까지 전투를 해오면서 우리 국군도 전선 정비를 제대로 하게 되었으며 특히 진천 공방전과 무궁리 전투에서 압승을 한 것이 실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진천 공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강 방어선 전투를 끝낸 국군이 수원을 거쳐서 평택으로 후퇴한 것이 7월 4일이었습니다. 평택 안성 쪽에 집결한 국군의 사단은 숫자상으로는 수도사단, 1사단, 2사단, 5사단, 7사단 등 모두 5개 사단이었으나 병력의 숫자는 반도 되지 않아서 이들 5개 사단을 줄여서 수도사단, 1사단, 2사단의 3개 사단으로 재편성하면서 1군단을 창설하게 되었습니다. 건군 이래 처음 생긴 군단인 제1군단장에는 김홍일 소장이 임명되었고 일부 사단장을 경질 보직해임시켰으며 수도사단장은 예비역에서 현역으로 복귀한 김석원 중장이, 1사단은 백선엽 대령이 그대로 유임을 하였고 2사단장은 이한림 대령이 각각 임명되었습니다. 중동부 전선의 6사단과 동해안의 8사단은 김종호 대령과 이성가 대령이 질서 정연한 후퇴작전을 감행해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7월 11일 전후한 아군은 모두 5개 사단으로서 진천, 충주, 제천, 평해리선을 연하는 전선을 정비하고 유엔군이 도착하기를 학수고대하며 지연작전을 전개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미24사단은 금강선에서 고전 중이었으며 북한군은 미군 증원이 도착하기 전에 금강선과 소백산을 단숨에 돌파하여 남한으로 급진하려는 목표를 세우고 있었습니다. 북한군의 김책 최고사령부는 7월 8일에 소위 제3차 작전 방침을 빠른 속도로 공격하여 대전을 점령하고 전주, 논산, 문경, 울진의 남방지역을 해방한다는 목표를 각 부대에 하달하였습니다. 특히 김일성은 서울의 공산군 전선사령부에 나타나 농부들 어떤 상황에서라도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적 후방으로 우회기동 반드시 적을 포위 섬멸하고 야간작전을 강화해서 공격 속도를 한층 빨리 하라고 이렇게 전투를 독려하고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책 전선사령관 같은 경우는 김일성의 질책을 받고 우리 대전 방어선 후방 지역에서 먼저 최전선까지 나가서 얼쩡거리다가 공격에 우리 공군국의 포탄을 맞고 갈비뼈 속으로 파편 침투해가지고 1년 동안 병석에 앓다가 결국 사망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북한군 13사단, 15사단을 예비부대로 중부전선에 투입했습니다. 이 북한군이 투입한 예비부대는 김일성의 독전으로 더욱더 치열하게 중부지역으로 돌파하기 때문에 중원지역에서는 긴장감이 아주 높게 증가됐다고 그래요. 대표적으로 진천 지역의 전투 상황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들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당시 대대장이었던 장충권 씨의 증언 내용입니다. 진천 청주지구 전투는 한마디로 미군의 금강 방어선 구축을 위해 시간을 벌기 위한 전투였으며 우리 군이 한강 방어선 전투 이래 처음 벌인 대규모 접전이었다고 그래요.
진천에서 2일, 오량장에서 1일, 미원에서 2일, 모두 5일간 지연전을 했지만 미군의 병력 부족으로 금강방에서는 끝까지 지켜내지 못했지만은 진천에서 우리 군은 부분적으로 백병장과 야간 기습 공격으로 치열한 전투를 펼친 전투였다고 그래요. 결국 미 24사단의 후퇴로 2사단은 좌측이 노출되어서 진천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고 그럽니다. 당시 북한군 쪽의 증언을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익은 북한군 2사단 포병연대장이었으며 후에는 준장으로 진급해서 북한군 24사단 부사단장까지 오르기도 한 사람입니다. 휴전 직후에 월남을 해서 귀순한 사람인데 그의 증언을 들어보면 7월 8일에 북한군은 2사단은 진천에서 국군은 8사단과 소도사단과 부닥치게 되었습니다. 첫날 1차 공격에서 1개 대대가 전멸하다시피 했고 2차 공격도 실패하고 사단장 최현은 각 연대장에게 마구 욕설을 하면서 어떤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진격하라고 아주 불효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2차 공격을 시도했지만 이마저도 실패하고 말았으면 할 수 없이 북한군은 수도사단 8사단 정면에서 기만 공격을 하는 한편 북한군의 주력은 우회기동으로 종화기와 탱크를 맹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종화기와 탱크를 가지고 맹공격을 했다고 그래요. 이때 완전 포위된 한국군 수도사단은 2개 연대쯤은 무조건 투항해서 올 줄 알았지만은 우리 군의 결사항전과 미 공군 전투기 30여 대가 나타나서 맹폭격을 하였고 기관총으로 막 기총소사를 했기 때문에 병력과 탱크와 포병이 적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고 그래요. 이런 와중에 북한군은 포위망을 수도사단이 빠져나와서 국군 특공대들 후방에서 기습을 여러 차례 해오기 때문에 이것도 큰 힘이 되었다고 그래요. 2사단은 고전을 하다가 조천으로 향하려고 했지만 사령부로부터 문경, 보훈을 거쳐 황간을 점령, 경부선을 차단하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그래요. 다음 증언을 보면 수도사단의 소수 정찰대가 7월 9일 진천에서 매복으로 북한군 2사단을 공격하여 포 4문과 차량 27대를 노획하기도 했으나 수도사단과 북한군 2사단 간에 7월 9일에 시작된 공방전이 11일까지 결말이 나지 않았다고 그래요. 북한군 일부가 경부선을 차단했다는 것을 알고 3일간의 지루한 공방전을 끝내고 부득이 전선 조정을 위해서 11일 저녁 때 진천을 포기하고 후퇴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진천의 공방전, 치열한 전투는 김석원, 옥창호, 박기병씨 등등이 증언했지만 치열한 공방전에 비슷한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무궁리 압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궁리는 충청북도 음성지역에 있는 곳으로서 지금도 무궁리가 있어요. 이곳에서 우리 군 1개 대대가 북한군 1개 연대를 완전히 섬멸했다는 큰 의미가 있는 전투입니다. 물론 한국전쟁 전체를 두고 보면 무궁리 전투보다 훨씬 더 큰 섬멸전투, 승리했던 전투도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으로 봐서 6.25 전쟁 초기에 우리 군은 북한군의 기습남침과 전쟁 준비도 없는 우리 군의 실책으로 맥없이 무너져버린 38선을 뚫고 불과 3일 만에 서울을 점령당하고 6월 29일 전후부터는 한강 방어선까지 무너지고 최초로 투입됐던 미 24사단의 오산 중미령 전투로부터 금강 방어선까지 대책 없이 밀려오면서 엄청난 패배로 맛본 우리 군의 사기는 물론 국민들의 상실감도 또는 컸고 공포심도 완전히 패배의식으로 변해가지고 한국전쟁에서는 이래서는 정말 우리가 승리할 수 없겠다 하는 절망감에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 무궁리 전투의 승리로
이제 우리 국민들에게도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고취시킨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먼저 설명을 드립니다. 증언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시 육사단 7년대 2대 대장 김종수 소령의 증언입니다. 김종수 소령은 나중에 그 소장까지 진급해서 한국군 월남 파견 당시에 한국군 부사령관으로까지 참전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7년 대장 김종수 소령은 이렇게 증언합니다. 개전 초에는 춘천 소양강에서 침공하는 적 2사단에 큰 타격을 주었지만은 그 후에 후퇴를 거듭하면서 7월 5일에 충북 음성에서 집결을 했습니다. 이때 7년대와 대치한 적은 북한군 15사단이었는데 15사단은 북한군 전선사령부의 예비부대로서 15사단 특징은 분대장 이상 1000원이 중공군 지금의 중국의 팔로군에 있었던 자들로 구성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야말로 전투 경험이 좀 풍부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장비도 전부 신장비로 무장하였고 한국 전쟁에서는 음성지구 전투에 처음으로 투입된 부대로서 북한군 15사단은 콧대가 대단히 센 부대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미 24사단도 7월 4일부터 중미령부터 적과 접전을 시작했고 한국군은 진천 공방전 후에 7월 5일부터 무국리를 점령했습니다만 다시 빼앗기는 등 여기서도 최초에는 공방전이 계속됐다고 그래요. 이때 대대장인 김병수 소령은 그때는 연대장 임부턱 중령으로부터 동락리를 마주보는 가엽산 전방에 644고지가 있는데 그 644고지를 확보하라는 작전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김병수 소령은 대대원들을 이끌고 고지로 올라가는데 도중에 큰 절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에는 대부분이 부녀자인 동네 피난민들이 많이 모여 있었더라고 그래요. 그 중에 좀 세련되어 보이는 한 젊은 처자가 있었는데 그 처녀는 유별나게 자기들을 보면서 사뭇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쏘아보더랍니다. 그래서 김종수 대대장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정보장교를 시켜서 은밀히 그 처자를 만나가지고 내용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정보장교가 돌아와서 보고하는 내용은 그 여자는 동락국민학교,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초등학교가 되겠죠. 동락초등학교 여교사로서 우리 국군을 태산같이 믿고 있었는데 이게 무슨 꼴이냐고 대들었다고 그래요. 어른들은 괜찮지만 어린이들까지 무슨 죄가 있어서 이 고생이냐면서 막 울더랍니다. 춘천에서부터 여기까지 후퇴하면서 수난민 피난민의 비참한 참상을 보고서도 가슴이 아팠는데 민간인으로부터 이렇게 직접 후퇴의 책임을 추궁받는 우리 국군은 자기가 처음이었던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됐다고 그래요. 김종수 소령의 2대대의 방어진지 구축과 적의 기습 공격 작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대의 실병력은 약 300명 정도였는데 고지 둘레의 방어진지를 단단히 파고 경계태세를 취했다고 합니다. 7월 7일 오후 4시쯤이었는데 대대장이 쌍안경으로 고지 아래 주위를 살펴보니까 북한군의 대부대가 앞에서 말씀드린 동락국민학교, 즉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모여있는 것이 보이더랍니다. 김종수 소령은 5중대장, 6중대장, 7중대장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보다 더 좋은 찬스가 없으니 내려가서 치자고 하더래요. 그러나 대대장은 연대장으로부터 644고지를 확보하라는 명확한 임무가 주어졌기 때문에 연대장의 다른 명령이 없이는 임의대로 적들을 칠 수가 없기 때문에 망설여 했는데 중대장들이 자꾸 조르기 때문에 대대장 독단기획으로 북한군을 공격하기로 결심하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독단으로 대대장이 적을 공격하기로 결심한 것은 여교사의 질책이 대대장의 마음을 바꾸게 된 계기가 된 것이라고 후일 증언했습니다. 적 공격 계획은 심플하면서도 비교적 정확하게 수립하였습니다. 3개 중대는 3면에
포위를 할 수 있도록 포위 공격을 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공격 시간은 오후 5시로 하고 별도의 명령 없이도 자동적으로 공격을 하라고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말이 오후 5시지 7월 달에 오후 5시는 하나도 똑같았다고 그래요. 오랫동안 짧은 시간 동안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대대는 공격 준비를 철저히 했었고 3쿼터를 타고 전방 정찰조로 나갔던 김지 바사 외 4명의 무군이 근처 길에서 적의 전초부대가 다가와서 정찰조는 인근 묘지로 얼른 숨었다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다가오는 적들에게 일제히 기습사격을 가해서 몇 명을 사살했다고 합니다. 그때 공산군들도 기관총을 난사하면서 달려들었고 적들이 적 장갑차에서 쏜 포탄 한 발이 바로 자신들의 묘지에 옆에 있었는데 묘지에 떨어져 가지고 충북 영동 출신의 변영조 일병이 장렬히 전사를 하기도 했다고 그래요. 본격적인 공격은 이건옥 중위의 6중대와 김상흥 중위의 5중대 동락국민학교 앞뒤로 해서 딱 배치해서 공격에 나가도록 했고 7중대는 적의 테러로 예상되는 큰 길 아래 즉 그러니까 동락국민학교 정문 논바닥에 전부 다 논둑이 엎드려 가지고 매복을 하기로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후 5시 정각에 김종수 대대장은 명령대로 적에게 일제히 기습사격을 해라. 말이 없어 5시 되면 자동적으로 공격을 시작하라고 그러다고 그래요. 무방비 상태로 적들은 제멋대로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적들에게 일방적인 사륙전을 실시하였다고 그래요. 5시부터는. 5시부터 공격이 시작되니까 적들은 엄청나게 당황했을 거 아닙니까? 벌건 대낮에 오후 5시에 공격을 갑자기 받고 나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아슬아슬했던 일은 76mm 스탈린포로 반격작전을 가하려고 했는데 동락초등학교 운동장에 배치되었던 그 포들이 먼저 막 전개해서 사격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 포들이 먼저 아군 쪽으로 사격을 했다면 김종수 소령의 2대대는 기습 달성은커녕 오히려 더 큰 피해를 당했을 것인데 이 분초를 다투는 시간에 2대대 81mm 박격포반이 단 몇 초 사이에 먼저 포격을 가해 단 몇 초입니다. 단 몇 초. 이 전투를 판가름 나게 했다고 김종수 대대장이 증언을 했어요. 중화기 중대장 신용관 중위는 대대장으로부터 빨리빨리 사격해 빨리 시간 없어 하면서 고함을 막 치는 데다 포판을 쥐고 뒤따르던 정하사가 늦는 바람에 81mm 박격포 설치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도 했으나 어떻게 어느 정신으로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아주 최대한 서둘렀다고 그래요. 그래서 사거리 300m로 딱 정확하게 사거리 측정 후에 사격을 실시를 했는데 그 초탄이 나가는 시간이 적보다 불과 몇 초 먼저 앞서서 발사를 했다고 그래요. 만약 이 포탄 한 발이 초탄이 적 포진지 중앙에 떨어지지 않았다면 적의 76mm 스탈린포를 잠재우지 못하고 오히려 전면에 있던 우리 7중대는 엄청난 피해를 입었을 것이라고 증언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단 몇 초 사이 기적인 것입니다. 전장에서는 죽고 사는 것은 순간의 찰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포신, 포판, 포다리를 분리해서 직접 등에 메고 다니다 급히 설치해서 사격해야 하는 81mm 박격포는 팀 훈련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도 우리 군의 중화기 중대에서는 이런 팀 훈련을 가장 중요시하며 실전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투 상황과 전과에 대한 김종수 소령의 증언입니다. 공격을 시작한 후에 정말 몇 분을 싸우는지도 모르지만 아주 총알이 어떻게 불처럼 튀쳐나가고
있는 포탄대로 전부 다 쏘고 그랬다고 그래요. 정신없이 쏘고. 그래서 우리 이 박격포반의 정확한 사격과 논바닥에 매복에 있던 7중대에 걸려든 적들은 큰 길까지 나와서 도로를 통해서 도망치는 것을 방아쇠를 당기는 손가락이 전부 다 부었다고 그래요. 물집이 생기고 사격을 했다고 그래요. 전투 다음날 아침에 정과를 종합하려고 그러니까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인제부에는 3대대까지 불러가지고 정과를 했다고 그래요. 종합했다고 그래요. 적 시체만 무려 800여 구, 생포 90여 명, 노획한 무기는 차량 60여 대, 76mm 스탈린포 12문, 적 박격포 35문, 기관총 47정 등 엄청난 전과를 무궁리 전투의 압승으로 7년대의 전 장병은 모두 1계급 특진을 하였는데 병사들은 흰 페인트가 없으니까 어디서 구해왔는지 전부 다 철모에 작대기 하나씩 더 붙이느라 법석을 떨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2등병이 1등병으로 1등병은 상병으로 그 막대기 하나 작대기 하나 더 걸어 넣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자기 철모를 벗어가지고 흰 페인트로 구해온 흰 페인트로 계급장 하나씩 더 그려 넣었다고 그래요. 그 모습이 지금도 눈이 선하다고 대대장이 증언을 하고 있었어요. 무궁리에서 패배 후에 적 15사단 46내대장이 김치구 연대장 김치구 대자가 바로 자신들의 대전의 그 패배를 분풀이로 남아있던 양민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전부 다 마구마구 쏴서 다 죽여서 학살을 했다고 그래요. 그 소식을 나중에 듣고 김정수 대대장도 마음이 참 아팠다고 그래요. 이 대대장 김정수 소령은 무궁리에서 노예간 장비 중 운반 불가능한 장비는 모두 다 불태워버렸고 나머지 가지고 있는 장비는 음내로 들어왔다고 그래요. 노예간 차량 40여 대도 몰고 들어왔는데 운전병이 모자라가지고 공산군 포로 운전병들까지 동원해서 몰고 왔다는 진풍경을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의기양양하게 군가를 부르면서 대한민국 국군의 단독작전으로 엄청난 대승을 한 7년대원들이 음내로 들어올 때 주민들이 모두 나와 목이 터져라고 만세를 부르며 이제는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이길 수 있다, 목청을 높이 달합니다. 그런 말을 듣고 얼마나 군인들이 사기가 충천됐는지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전투는 꼭 이겨야 국민의 신뢰를 받는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답니다. 구독자님 여러분, 모처럼 우리 군의 성공 모습을 말씀드리다 보니까 6.25 길동에도 신이 났습니다. 이제 제26탄은 이화령 전투를 설명드리기로 하고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충성!